네, 안녕하세요. 태양강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8일입니다. 이번 달 RPS 입찰 결과 발표가 어제 났고요. 올해가 이제 다 가다 보니까 정리해야 되는 이야기들 같이 한번 해보려고 이번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RPS 입찰 때마다 제가 입찰의 제도나 아니면 뭐 입찰 결과 발표나 아니면 또는 입찰을 선정 과정들이 너무 투명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번 때는 되게 조용히 넘어갑니다. 왜 조용히 넘어가냐 하면 금액들이 조금 만족할 만한 금액들이 선정이 됐다 보니까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들을 제가 이야기함으로써 기존에 보다 낮은 금액들에 선정이 되셨던 분들은 사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 입찰 결과는 일부러 카페에서 입찰 결과 내역 조사도 안 했고요.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입찰이 선정이 되는 것들도 항상 보면 최고가에 선정이 되신 한두 분, 1% 정도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최저가에 선정이 된 것 같은 분들은 항상 혼자서 맘 상하고 계시거든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그렇다 보니까 누구나 잘 됐던 걸 응원을 해줄 수 있지만 남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드러낸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입찰 결과 발표는 조용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장에서 어떻게 지내왔던 것들을 조금 보고를 드려보려고 이번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번 달 REC 시장 현물 금액인데요. 39,800원, 4만원 안쪽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S&P 금액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요즘에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입찰 장기거래 계약 금액도 올라갔고 현물 금액도 좋고 그리고 S&P 금액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입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냥 현물 금액이 워낙에 좋은데 입찰에 왜 들어가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태양광 사업은 지금 진입을 하시면 20년 동안 가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우리는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일부 업체들에서는 당장의 자기 이익이 먼저다 보니까 안 좋았을 때는 계속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올랐을 때는 지금 기준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유지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금액들이 높은 걸 가지고 수익성 분석을 해요. 저도 유튜브에서 수익성 분석을 해서 때때로 올려드리고 있지만 그것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미니멈 기준이 어느 정도냐 그걸 알고 시장에 진입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맥시멈 기준 금액들을 잡아놓고 시장에 진입하면 우리는 그 기준에 못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처신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다 보니 지금의 기준만 가지고 항상 이 정도 높은 기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육지 S&P가 140원대 요번 지금 140원대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현물 금액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4만원대만 유지를 하고 있어도 이야 18만원대 이게 판매가가 형성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거래 계약을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 시공 금액은 지금 1억 2천, 100kg당 1억 2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아니면 지금 모듈 가격이 탄소 인증제 때문에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되게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높게 선정이 되신 분들은 최소한 1년 전 또는 2, 3년 전부터 준비를 하셔서 지금 선정이 되신 분들이 많다는 걸 감안을 하면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도 시장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가 입찰 결과 발표 날 때마다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불만사항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만사항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과연 시장이 공정하냐 아니면 모두가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에너지관리공단도 마찬가지지만 발전자회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RPS 장기거래 계약에 선정이 돼서 발전사랑 입찰을 하려면 계약 이행보증보험을 제출을 합니다. 발전사 쪽으로. 우리가 REC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 발전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 이행보증보험을 제출을 하는 건데요. 누구나 아니 큰 회사라면 이걸 받아야 되고 작은 회사들은 공정하지 않아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발전사에서 REC를 사주지 않으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피해는 어떻게 되냐를 개선을 해서 그쪽에서도 우리 쪽으로 계약이행보험 증권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업자들만 일방적으로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회사를 다니면 EMR이나 ERP 같은 시스템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시스템들을 사용을 하는 것들은 이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 직원들이 보기 편리하고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보다는 관리자들이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고 운영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시장을 바라보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육성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과연 사업자들을 육성하고 아니면 시스템 개발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기준으로만 육성이 되고 있냐, 아니면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산업을 운영하도록 유지가 되고 있냐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 볼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허가가 어려워.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생긴다. 그 민원이 합리적인 민원일 수도 있지만 적이지 않은 민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주변 마을에 기부를 해야 된다던가, 편리하게 법령들을 자꾸 바꿔가는 거죠. 모듈에 탄소 인증제가 들어왔는데 과연 1등급 모듈들은 탄소 배출을 조금 하는 모듈이고 3등급 모듈들은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냐, 그게 객관적으로 수치화가 돼서 누가 봐도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진 않느냐. 물론 모든 게 결과가 한쪽 방향으로 나오지만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학기술이 더 많이 발달을 하고 첨단 기술들이 더 많이 발달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모든 일들에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긍정적인 요소들도 당연히 존재를 할 수 있겠죠. 사기꾼 놈들이 되게 많아짐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모든 사기꾼들도 어찌 보면 시장을 늘려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줬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할 말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일들이 과연 땜질 처방식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방식으로 정책을 계속 바꿔오고, 정책을 계속 바꿔옴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혼란들은 다시 입찰 제도를 계속 바꿔오고, RPS 시행규칙을 바꿔오고, RPS 입찰 제도를 바꿔오고, 탄소인증제를 바꾸고, 평가 점수들을 바꾸고, 너무 임시방편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가? 산업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듣고 있나? 산업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면 골고루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조회사들, 그리고 EPC사들의 대화를 골고루 듣고 있냐? 그게 아니면 특정 이익집단의 이야기만 듣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것도 아니라면 사업자들의 이익을 우선을 하고 아니면 타업자들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고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냐,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일하기 좋은 정책을 펴고 있냐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크롬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크롬이랑 익스플로러랑 엣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민간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최적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안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스템에 너희들이 맞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제가 상담을 되게 많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PPA 사업입니다. PPA 사업을 만들어 놓고 개통을 연계해서 상시전원을 사용을 하고 남는 잉여 전력에 대해서 판매를 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 그리고 그 잉여 전력에 대해서 S&P를 판매하는 것도 조차도 REC를 발급할 수 있다 라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제도 때문에 사기꾼들을 더 많이 육성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캐피탈로 3천만원, 농협 대출로 3,800만원, 3,500만원 대출을 받아서 시골에 계신 어른들한테 갖다 빚을 떠안겨 놓는데 과연 그만한 수익이 나오느냐? 그것조차도 시장 창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너무 불합리한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그렇게 피해를 본 분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의 REC 설비하기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공하는 회사들은 벌써 사기치고 나갔으면 그 시공하는 회사들을 어떻게 사기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수용가에 태양광이 설비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의 목표가 없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REC 접수를 했는데 우리 규정에 안 맞아요. 그러고 공문을 때리는 거죠. 공문을 한 3번씩 때립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공문을 보냈지만 너희들이 우리 기준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핑곗거리들을 언제나 만드는 거죠. 정책이 꼼꼼하지 못했고 정책에 틈이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하고 가는 거죠. 그게 무시를 하고 가야 될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중치 1.5를 못 받아서 분양을 받았는데 설비 가중치를 1.5를 못 받아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건 우리 법과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미연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도나 홍보 자체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안 되고 있거든요. PPA 사업이 정말 수익이 얼마나 날 수가 있냐. 가정에서 주택을 충분히 사용을 하고도 주택에서 태양광을 충분히 사용하고도 잉여전력이 충분히 남아서 수익성이 나느냐. 그렇지 않다면 이게 왜 잘못되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544-0940 통합콜센터에서 사기꾼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꼼꼼히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이 시장에 들어와서 사기를 칠 수 없게 만들어 놓을 수는 없나요? 분양시장에서 가중치나 아니면 설비 가지고 장난을 친 업체들이 있다. 그러면 다시는 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죠. 그 업체가 법인이어서 법인이 파산하고 다른 이름으로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조차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무엇이 있느냐를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태양광에 관련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경쟁자라고 인식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태양광 관련된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영상들을 가끔 올라오는 걸 저도 이제 관계 영상이다 보니까 올라와서 저한테도 가끔 뜹니다. 그런데 제가 전날 답답한 게 그런 거죠. 이런 것들 돈 주고 작업을 하는데 비용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노력으로 왜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지? PPA 사업 때문에 3,500만 원씩 캐피탈이나 대출을 떠안은 시골의 어르신들, 그분들이 어떻게 에너지관리공단 설비 확인 신청을 합니까? 업체들도 없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지자체에 개발행위 면제 제도, 면제 확인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게 필요한 게 어떻게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피해보신 분들이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PPA 사업은 이런 거고 이렇기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PPA 사업에도 REC를 줄 수 있어요 라고 던져놓고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럼 에너지관리공단에 1544-0940으로 전화를 하면 저희가 최대한 구제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분양발전소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행사들이 잘못된 걸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산업이 올바로 안착이 되고 올바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영상들, 홍보물들을 배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RPS 입찰일 때가 되면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아니면 이전 설비인지 신규 설비인지에 따라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아니면 탄소인증제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 대해서 가점이 달리 제공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당신네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산업 육성을 하고 올바르게 산업이 생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어요. 절차도 너무 많이 바뀌어요. 지금도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그런 걸 겁니다. 안정적으로 내가 타업을 투자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냐? 라고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본다면, 시공회사에 물어본다면 많이 얘기를 하겠죠. 얼마 투자하면 얼마의 수익이 나옵니다라고. 근데 제가 그걸 못합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수익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업 개발을 해서 발전소, 인허가를 받고 발전소를 건설해서 준공을 내고 이런 행정 처리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현장에서 엔지니어링 공사도 진행을 할 수 있고 전기 작업도 할 수 있고 그걸 제가 제일 잘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주 공사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면 내가 이야기한 걸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라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가 내 맘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나는 100% 알아본다라고 쳐도 5% 이내의 변수를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민원도 마찬가지일 부분이고요. 한전 개통이 또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건축물 옥상에 설비를 해놓은 것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엔 최소한 너트를 더블 이상 치든지 아니면 보강대를 2개만 치는 게 아니라 3개 이상 설비를 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설비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듈이 한 장이라도 아파트 옥상에도 설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15층 옥상에서 모듈 한 장이 떨어져가지고 아래로 내려 때린다면 차량의 재물,
뭐 집에 유리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여지까지 하나도 책임질 수 없다, 자신할 수 없다라면 나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EPC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잘 해놨는데 우리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를 못 할 수도 있고, 물론 몇 번만 운이 좋아서 성공을 하면 성공한 사업자 대우를 받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 운이 좋아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메가급 공사들을 두세 개를 받아서 엎어쳐가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면, 저는 그런 시장이 내 자신에게 그렇게 떳떳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 한전에서 하는 업무,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업무, 발전사에서 하는 업무, 모든 업무가 발전사업자들을 을로 만듭니다. 발전사업자들은 왜 언제나 을이어야 합니까? 발전사업자가 을로 만드는데 거기에서 EPC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더욱 뻔뻔하게, 안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주를 해야 된다면 그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기준이 다르고 다음번에 입찰 기준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내 고객에게 발전소를 건설을 해줘서 최선으로 입찰에 선정을 시켜서 수익성을 높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나 제가 다 맞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피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하지만 내 말이 언제나 정답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도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물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보니까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고 사업자가 일부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남의 이야기만 듣고 괜찮다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게 정말 운에 많은 것들이 좌우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사업으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내가 많이 노력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게 아니면 운 좋은 사람들이 돈 벌어가는 사업이냐라고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아직도 피해 사례들을 수집을 하고 피해 사례들에게 상담을 하고 그분들을 돌아드릴 수 있는 제도는 만들지 못하는 겁니까? 지금도 저한테는 새벽에도 카톡이 와요. 밤늦게도 카톡이 오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시골에 계신 어르신이 이렇게 피해를 봤어요 라는 얘기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망령 발전소를 분양을 받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 사례 상담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만들 시간에, 이런 거 만들 예산으로 정책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업체에 가가지고 이런 거 광고 영상 같은 거 만들어주지 말고요. 특정 업체를 그렇게 해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비용들을 아껴서 피해 사례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또는 잘못된 업체들을 제대로 응징할 수 있는 방법들 만들어서 시장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간담회 합니다, 공청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간담회, 공청회 하는 것도 뒤늦게 진행을 하고, 그게 과연 특정 이익 집단이 아니라 전체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국민들 중에 이 산업안을 믿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믿고, 또는 대한민국의 태양광 산업을 믿고 들어오셨던 분들이 이 산업이 정말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믿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냐?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원전 사업하느라고, 탈원전 때문에 태양광 사업하느라고 다 죽이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겁니까? 탈원전 사업이 지금 당장 원전을 없애는 게 아니다. 지금 있는 것들은 끝까지 사용을 하고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신재생으로 바꿔가기 위한 목적이 있다. 지금 기술 개발을 해놓은 원자력, 저는 원자력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공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형 원자력도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왜 원자력 시장을 죽이냐? 기술 개발이 되어 있는 것들을 그걸 써먹어야지.
그걸 죽이는 게 아니라 그건 써먹을 대로 써먹고 신재생에너지 기술력도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원자력만큼 높여보자 라는 정책이 태양광 정책이고 신재생에너지 육성 사업이다 라고 왜 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입찰 때마다 욕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입찰이 지나면 평가리기가 됩니다. 누군가는 13만 원의 선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2만 7천 원에 선정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적용을 받는 금액이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14만 원 돈에 선정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편가르기 하고 싸움을 붙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태양광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내년이라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면 공부를 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하죠. 그런데 시장이 무언가 하나의 기준 아니면 열심히 하거나 조금 더 공부를 하거나 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정책에 뒷걸음질 치는 정책에 꼬리에 올라타서 조금 더 나은 수익성을 보고 이익들이 극대화될 수 있다면 그게 과연 산업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으로 영상을 준비하는 유튜브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2022년에는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기꾼들을 계속 냅두고 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용인을 해줘야 됩니까? 한 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거짓말을 한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고 시골에 힘없고 돈 없고 시간 없고 자제분들 없는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피해를 봐도 괜찮은 겁니까?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피해 구제를 받아야 됩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 전화를 하면 뭘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전화를 하면? 양식에 맞게 제출하세요. RPS 종합지원 시스템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따위로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걸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RPS 종합지원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려면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 인허가 서류들, 도면들 다 있어야 되는데 시군가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기꾼 새끼는 벌써 먹고 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이 일하기 좋은 방법들,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제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산업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일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어떻게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어디 기업 탐방 가가지고 한두 군데 이야기해주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고 100점짜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틀리는 점도 많고 산업을 올바르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으로서 답답함이 되게 많습니다. 2021년에도 단 한 가지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정책이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냐라는 안타까움이 또 있습니다. 2022년에는 무언가 바뀌어서 조금 더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나쁜 놈이 혼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피해 사례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정말 힘들고 경황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하고 전화 오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좋은 사람 말고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항상 좋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개새끼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이 조금 더 올바르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